짧은 걸 뒤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결이 문호 왕의 왈 자지 물지소 동시호와 왈 오호 지질이요. 자지소 부지야 오호 지질이요. 연즉 물 무지야 의문사이기 때문에 다 야로 읽어야죠. 그쵸? 오호 지질이요. 수연이나 상시 언지 흐르다. 용거지 오소위 지지비부지. 용거지 오소위 부지지 비지야호. 차 오상시 문호요 호리다. 민 습침즉 요질 편사이나 추연호제야 목처즉 최률 순구이나 원후 연호제야 삼자 숙지 정초. 민식 추한하고 미록 식천하고 즉저 감대하고 치아기서하니 사자 숙지 정미요. 원은 편저 이위자하고 미는 여록 교하며 추는 여어 유인이라. 모장 여인은 인지소 미하나 어견지 심입하고 조견지 고비하고 미록견지 결취하니 사자 숙지기 천하지 정색제오. 자건직컨대 인의지단 시비지도 번연 효란하니 오능 지기변이리요. 설결할 지 부지 리해하니 즉 지인 고 부지 리해와 왕의 왈 지인은 신의라. 대택분이 불능열하며 하한 호이 불능하나며 쥘레 파산이 불능상하며 표풍진해의 불능경이니라. 약연자는 승운기하고 기 일월하며 유호 사회지외하니라. 사생무변어 기한데 이 황 이해지 단호인저. 좀 길지만 설결이라는 사람 해석을 먼저 보도록. 이름이 이상하죠. 설결. 이빨 사이가 벌어졌다는 뜻인데 설결이 이빨 사이가 빠졌다는 얘기죠. 빠진 이빨 정도가 되려나요?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그대는 사물이 모든 사람들 사람이라고 보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이냐 아니면 옳다 상관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는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이다,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가? 그런 거죠. 왕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설교에 또 묻죠. 그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가? 소크라테스 말 맞아. 너의 무지를 알아라 것처럼. 그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가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물은 모든 것은 무지하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무지하다는 것인가? 무지. 그랬더니 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시험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같은 말. 시험 삼아 얘기해 보겠다. 용거 어찌 내가 이른바 지지 비부지야. 아는 것이 내가 이른바 아는 것이 지가 부지가 아님을 알겠는가? 뒤에 것도 내가 어찌 부지가 지라는 것을 알겠는가? 지꼬루 부지 그쵸? 여기는 부지 이꼬루 지 지가 부지이고 부지가 지라는 것을 알겠는가? 일단 내가 그대에게 우선 그대에게 한번 물어보겠네. 그대에게 물어보겠네. 사람들이 이 습지에서 축축한 데서 습지에서 잠을 자면 요질 허리에 병이 나죠. 허리에 병이 나서 편사, 반신불수, 허리에 병이 나서 한쪽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마비가 된 거죠. 축축한 데 자는 사람 안 좋다 그러죠. 사람이 축축한 데 습지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서 한쪽이 마비가 되어버리는데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이 나무에 살게 되면 최율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겁을 내야 하는데 어지러워하고 어지러워하는데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지러워하며 공포감 무서워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백성과 추와 원후 이 세 가지 가운데 누가 정처 제대로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인가? 사람은 추는 이제 꼴 먹는 고기, 이거는 이제 곡식 먹는 고기죠. 고기. 사람은 고기를 먹고 미록 큰 사슴과 사슴이죠. 큰 사슴은 꼴이죠. 풀을 먹고 즉전은 진해죠. 즉전은 제가 뱀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길쭉한 것들은 다 대라고 볼 수 있죠. 주석가들은 이제 소사라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진해는 자기보다 작은 띠동물들을 먹고 이 솔개와 까마귀는 이 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미록과 즉저와 치아, 벌레와 사람과 벌레와 이 사슴과 하늘에 나는 새들은 이 네 가지는 누가 올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원숭이는 이거 뭐 여기 자가나 이거는 이제 수컷이겠고, 그쵸? 요건 이제 암컷이겠죠, 그쵸? 순놈은 편저 암컷을 자기 여자 메이트 자기 배우자로 삼고, 큰 사슴은 사슴과 교미죠. 큰 사슴은 사슴과 교미를 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논다. 모장과 여인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물고기가 모장과 여인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새들이 이 모장과 여희를 보면 높이 날아가 버리고, 미록 사슴이 모장과 여희를 보면 빨리 뛰어가 버린다. 재빠르게 후다닥 뛰어가 버린다. 네 개,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들짐승, 네 가지 가운데 누가 천하의 올바른 미색을 안다고 하겠는가? 자아관지
나의 관점에서 보건대, 내가 보건대 인의의 단서와 시비의 길은 번연, 이게 분연이죠. 이 분연 뒤에 엉켜서 분연이 뒤섞여 혼란스러우니 내가 어찌 그 분별을, 말씀드리니까 뭐 말 잘하는 논리적 설명이겠죠. 그 분별을 내가 알 수 있겠는가. 설결이 묻죠. 그대가 이해관계를 모른다고 한다면 지인, 최고 수준인가, 이제 지인이야. 장자는 성리합니다. 지인을 얘기 많이 쓰죠. 지인은 진정 이해를 모르는가? 왕이야 말하기를 지인은 신령스럽다. 신자, 이 형용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인은 신령스럽다. 큰 습지죠. 습지에 불이 나도 그 지인을 태울 수가 없으며 황하와 한수가 얼어붙어도 그를 춥게 할 수 없으며 차가운 어마어마한 이 번개 진래 우릉우릉 계속 치는 번개가 산을 부딪혀도 산을 깨버려도 지인을 다치게 할 수 없으며, 원문은 원래 네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다음에 표자가 있는데 이 문장을 볼 때 불능한, 불능경, 불능상 이런 걸 볼 때 이 들어가야 맞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산을 부셔버려도 그를 다치게 할 수 없으며 회오리 바람이 바다를 뒤흔들어도 그를 놀라게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지인은, 이와 같은 사람은 구름을 타고 운기를 탄다는 얘기 앞에서 보였죠.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걸터 앉으며, 말 타듯이 해와 달을 탄다는 얘기예요. 걸터 앉아서 세상 밖에서 논인다. 삶과 죽음도 자기에게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데, 삶과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삶과 죽음보다 못한 이해의 단서는 하물며 이해의 단서의 말이야. 삶과 죽음도 그에게는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이해의 단서 따위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죠? 여기에 지금 오호 내가 이것을 어찌 알겠는가 얘기를, 세 개 똑같은 대답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 최초의 질문은 이게 이제 만물이 모두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개념적이라면 보편적 지식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죠. 보편적 알미란 가능한가? 보편적 지식이 있음을 아는가? 보편적 지식을 아는가? 물어봤더니 난 그런 건 모른다. 일단은 여기서 그냥 모른다.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만,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 I don't know.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지의 자각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무지의 자각.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안다는 거는, 모르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 자체를 알고 있다. 뭔가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모르는 것 자체, 모르는 무지를 자각하는 게 알미라고 얘기하고 알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무지가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진전이 안 되죠. 알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회의를 던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론이 그러면 무지하다는 얘기인가? 여기 주어가 물이에요, 물. 그러면 당신은 무지하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물. 지금 왕에게 물었는데 설결이
왕해가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곧바로 주어가 개인에서 물이란 만물로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라고 이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건 만물은 모두 무지하다는 건가? 그랬더니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나도 잘 모르고 있는데 만물을 모르는 나도 모르는데 만물까지 얘기를 하니까 더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르겠다.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말이 3번 반복되죠.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용거는 이제 어찌, 거도 어찌 두 가지가 이제 하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용거 좀 어찌 알다, 안지, 하지 이런 뜻이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가 비지인지는 난 모르겠고 부지가 지인지도 자기는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죠. 우리가 뭘 안다는 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지라는 것도 증가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면 부지도 증가해요. 내가 뭐해서 안다, 이것을 안다, 뭐 얘기를 하면 그 안다는 건 결국 한 자락만 알아서 그 자락을 가지고 다른 면을 더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 세상이면 자기가 안다는 건 등불 쥐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주변만 아는 거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할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걸 더 알게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건 뭘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뭘 아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걸 기준으로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역설이 성립되죠. 근데 이 왕에는 사실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지식에 대해서 인간 중심의 지식과 다른 사물들을 얘기해요. 자연에 사는 생물들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까 이제 앞에서 물자 얘기를 했는데 물자가 이제 제가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이제 짐승들이나 곤충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물자 거기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하고 짐승들과의 차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모장여희 모장여희는 그 이쁜 여자들에서 흔히 말하는 성어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여희라는 게 참 재밌죠. 모장여희 보통 우리는 서시 미인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꼭 그렇지만 않고 여희를 수거처럼 썼다는 게 참 재밌는 얘기죠. 이 유머러스한 글이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짐승들은 보면 달아난다는 거죠. 이 아름다움도 상대적인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인의와 시비의 문제 또한 서로 번연히 그냥 온갖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묵가와 유가의 토론을 염두에 두고 있죠. 묵가와 유가의 토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시비와 인의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온갖 얘기들이 그냥 뒤엉켜서 혼란스럽기만 하니 어느 게 옳은 게 그런지 어느 게 논리적이 아닌지 자기는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설교를 이걸 이해관계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식과 이해관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유가와 묵가의 논의도 이해관계와 관련된다는 아주 중요한 이라고 저는 읽고 싶은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이 테마로 등장을 하고 이 지인의 존재에서 신비주의적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인은 신비주의적이라 우리가 알 수 있다. 생사마다 초월을 하는데 하물며
이해관계이랴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관계는 여기서 승부관계, 토론을 이기고 지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지인은 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서는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인간적인 감각,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아니면 이 어떤 반응, 이걸 감정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승기, 기럴 이것처럼 요 사회주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설결과 그 왕의 이야기는 몇 가지 테마가 같이 붙어 있어요. 첫째는 지식, 알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고, 알물 초라는 문제, 초란 말이 좀 저기 하지만 초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인의 테마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바탕에는 육아와 묵가의 토론이라고 하는 당대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장자를 흔히 철학으로 읽는 사람은 여기 지식의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장자를 현실적으로 좀 읽고 싶은 사람들은 묵가와 육아의 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좀 더 깊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논리 비약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간단치 않은데, 일단 쉽다 그럴까 중요한 언급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장자와 맹자가 동시대인이라는 얘기는 늘 하지만 서로 몰랐다. 서로 그 맹자는 장자는 맹자를 서로 몰라서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인의지단이라는 구절을 보고 이 맹자의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언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어떤 부분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건 지적을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논리학인데 논리적 성명이고 그 중에 하나는 명가죠. 사물의 명칭 이름 분류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인의지단 시비지도할 때 시비 이것이다 아니다 이 시작 앞에 빼놔 동시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동시 그 무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없는데도 잘 알지 못하는데도 명사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개념까지 포함합니다. 이 명사를 들음으로써 아니 명사를 사물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을 아는 거라고 착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무가에서는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사고방식입니다. 육아는 그 지식의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지식, 진리,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성인의 말씀인데 그 성인의 말씀은 성인 세상을 떠나시지만 성인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경이라는 기준이죠. 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을 공부를 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육아에는. 그래서 지식에 대한 믿음, 언어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육아가 이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인의지 단인이 시비지 돈이 시비의 옳고 그름의 문제 인의라고 하는 윤리 문제까지를 다 지식과 윤리 문제가 맞물려 있으니까 당시에는 이것까지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장자가 볼 때는 이것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깊이 읽는 사람은 이제 지식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죠. 제가 이거 보편적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적으로 좀 읽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knowledge, 이 여기에는 그 서구 계몽주의적 지식관이 깊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 몽, 이렇게 껍질에 쓰여 있는 뭔가 이렇게 무지에 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지의 껍질을 벗겨주면, 무지는 어둠이죠. 어둡고 다크하단 말이에요. 무지의 어두운 속에 있는데 거기 계몽주의는 그 진리의 빛, 계몽주의 enlightenment에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빛을 비추면 그 무지의 장막이 깨어지고 사람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서구 합리주의적 계몽관이 거기 짙게 깔려 있어서 우리는 지금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알게 되면 무지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 훌륭한 삶, 뭐 이것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상당히 강력한 패러다임이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제 어느 면에서는 육아는 그거랑 공유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체계적인 교육, 합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도구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상당히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계몽주의 이후에 그 원칙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 지식이 과연 어떻게 쓰여져 왔느냐. 사실 뭐 소공은 2차 대전으로 이 인간을 합리화시키고 계몽시킨다는 지식의 파탄이 났죠. 그리고 그 지식이 과연 인간의 도구적인 지식으로 쓸 수 있는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그 서양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그 신뢰를 다 깨먹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뭐 후꼬, 벌써 몇 년 전이네요. 후꼬가 이제 그 지식이라는 게 하는 것이 사실은 중립적이거나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리적이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이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식 이꼬르 권력하고 이 상관관계를 파헤치면서 지식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면서 이 서구의 합리주의적 지식과 서구의 지식관, 계몽주의적 지식관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그 과학주의, 굉장히 중요한 과학성, 비신샤프트, 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구 일정 지역의 백인 남성들의 지식이라는 것을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 상당히 지금 위축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종의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는 지식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 부분이 무너졌죠. 그래서 심하게는 지식 무용론 아니면 반지성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태죠. 지식이 역사적으로 그런 그 험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식이 있는 거의 욕설이 되고 왔고, 지식 추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현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지식을 다 모든 걸 떠나서 지식 자체만을 추구하는 흔히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중립성, 학문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중립적인 것이 일종의 허구라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해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시대가 되는 게 이제 현실이죠. 또 하나 측면에서 지식은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철학의 인식론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 knowledge,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의 전제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뭐 나가서 이제 지식과 뭐 윤리의 상관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연결되지만 어쨌든 이 지식은 서양에서 인식론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철학은 결국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식 문제였던 거죠. 이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죠. 이 서양의 인식론이 이제 다양하게 검토가 되면서 이 계몽주의 지식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문제시되고 있는 거죠. 아마 장자는 그 뭐라 그럴까, 육아와 그
국가 사이의 어떤 논쟁, 격렬한 논쟁과 비난과 상호 이 논리가 점점 정교해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지식의 문제가 뭔가 본질을 벗어났다는 그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갖고 있는 어떤 지성주의에 반해서 도가는 일종의 뭐랄까 무지라는 게 우리 참 나쁜 뜻을 쓰고 있는데 무지에 대한 일종의 뭐 찬양, 소박함에 대한 일종의 그 가치 부여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지식을 많이 알수록 자기 지식에 빠져들고 지식의 메인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전공 지식과 자기가 아는 부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딴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인데 오히려 딴 거에서 무시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같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통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아주 많죠. 참 희한한데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아마 여기서는 아마 장자는 지식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 지식에 대한 회의와 지식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죠. 지식은 언어와 관련되는 건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종의 주지주의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 무식해야 된다. 무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지를 너무 강조해서 그걸 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묵자와 유가 갖고 있는 지식 중심주의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로 임팩트를 가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지식을 좀 절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많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일종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은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위계가 상당히 많고 그 위계의 대부분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죠. 그래서 장자는 일부러 짐승들과 벌레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경고? 그게 다일까라고 해서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죠.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 중심주의 사고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작동을 합니다. 모든 지식도 그렇고 사회 과학도 그렇고 특히 문학 같은 것도 인간성, 인간적이야 라는 말을 잘 포기를 못하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한 거고 그거에서 평생 공부를 했지만 인간 중심주의가 과연 다인가, 휴머니즘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에 대해서는 좀 재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그 자연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 인간 중심을 벗어나는 관점이 서서히 등장을 하는 것도 일종의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 단초라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사고가 여기 그 설결과 왕에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설결과 왕의 문제는 나중에 그 응제왕이란 편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서두에서 응제왕이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을 두고서 장자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부지를 자각하는 것이 아는 것으로 가는 그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그 장자의 그 회의라 그럴까요? 그 의심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